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로 대학의 미주은입니다. 또 다른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날씨가 정말 좋았잖아요.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은 친가 부모님께 아이들과 함께 인사를 다녀오고, 어제는 아주 오래간만에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다녔던 어린이 대공원을 아이들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날씨도 좋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 그 끝 마무리를 아주 즐겁게 장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의 주말을 정말로 바쁘게 해준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이었습니다. 주말에 제가 지난 10월 30일 날 있었던 미주은 오프라인 패밀리 모임에 대한 녹화 영상을 총 3부작으로 나누어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격려의 말씀, 응원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 읽느라고 정말 바쁜 그런 주말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한 500여 개의 댓글이 달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그 성원에 힘입어서 조금 더 좋은 채널로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힘 넘치는 월요일 아침에 보내드리는 11월 15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의 미주은입니다. 오늘 미주은 방송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요. 이벤트를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요, 최대 100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아마존이나 구글에 당첨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미주은 패밀리 분들께는요, 계좌를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미주은 입력하시고요. 딱 100만 원 이상만 해외 주식을 거래하시면 해외 주식 상품권 10달러도 추가로 준다고 하네요. 마침 해외 주식에 도전하시거나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을 누리시고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고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죠. 굉장히 좋았습니다. S&P 500이 0.72% 올라갔고요. 다우존스가 0.50%, 나스닥이 가장 좋았습니다. 1% 껑충 뛰어올랐고요. 러셀 2000 역시 0.12%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개별 종목을 봐도요, 굉장히 좀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주식들이 많이 보이는데, 쇼피파이가 12%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로블록스가 최근에 굉장히 좋죠. 9.64%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더 트레이드 데스크도 9.59% 올라가면서 지난주 상승장을 아주 멋있게 장식했고요. 다음으로 유니티가 7.97%, 에어비앤비가 7.79, 애쉬가 7.42, 업스타트가 7.38, 파이버가 5.65, 차지포인트가 4.44 정도 올라갔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요, 대부분의 주식들, 좋은 모습을 보인 주식들은 최근 들어서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았던, 그래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주식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힘을 내면서 주식시장을 마감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요, 지금 문제는 살 주식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대부분의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좀 오버밸류가 돼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그냥 내가 넣어놓은 자금을 가지고 올라가는 추세를 즐기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기사에 따르면 지금도 살 주식이 있다. 따라서 언더 어프리시에이티드 됐다, 저평가된 주식 몇 개를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주식들이 저평가된 종목인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아래 나와 있는 이 종목들은요, 아직도 조금 더 올라갈 그런 여유 공간이 남아 있다라고 나와 있죠. Based on fundamental, 그러니까 펀더멘탈도 굉장히 좀 튼실한 그런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그들의 고객들한테 지금 사야 된다라고 추천을 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저평가 종목은 우버입니다. 자, 우버는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굉장히 성적표가 좋지 않죠. 올해 들어서 11
11.5% 정도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세장인데 혼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왔던 거죠. 하지만 이 기업은요, 지금 시작하고 있다. 리비라는 것은 이제 수확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오프닝이 되면서 우버는 어차피 가장 중요했던 비즈니스가 차량 공유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바이러스의 영향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없었던 이런 종목인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리오프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투자 기관은요, 키뱅크라는 투자 기관에서 추천을 해주는 것 같고요. 자, 우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난주에 어닝 발표가 있었는데요. 비록 어저스티드이긴 하지만 수익이 처음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저스티드라는 것은 조정됐다는 거니까 갭 EPS가 아니고 논 갭으로 봐야겠죠. 조정된 수치긴 하지만 순손실에서 순이익으로 넘어갔던 첫 번째 어닝 결과가 이번에 발표됐다라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면을 하이라이트 해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수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아 보인다고 하는데요. 에어포트 출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에어포트 출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항에 갈 때 우버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뭐 여러분들께서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건 자가용이 없는 사람이건 간에 공항에 갈 때 자가용을 가지고 가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시나 아니면 우버 같은 그 교통수단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항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출입이요, 지금 돌아가고 있다. 예전 추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전체 그 그로스 부킹의 13%, 12, 13%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지난 2개월 동안 공항 픽업 서비스 같은 게 한 60% 정도 성장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여행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 우버 같은 기업은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업사이드를 보고 있다. 어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냐면 우버이트입니다. 우버이트라는 것은 이제 배달 서비스죠.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가 오히려 혜택을 받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버라는 기업은 차량 공유 서비스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번에 그 1년 반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비즈니스 부분이 우버이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성장세가 우버 플라이트에도 나와 있고 우버 패스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버 플라이트라는 것은요, 이제 화물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트럭 기사분들을 이제 그 배송을 원하는 이런 기업들과 연결해주는 이런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은 기업들이 그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송 트럭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소규모의 그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도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고, 또 하나는 우버 패스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고무적입니다. 우버 패스라는 것은 이제 먼슬리 그 월정액을 내고 가입하는 구독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버 패스에 가입하면 여러분들께서 우버이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멤버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멤버십도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가입자가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요, 우리는 굉장히 확신이 든다. 어떤 확신이냐면 앞으로 프로피터빌리티, 수익성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지금 현재 굉장히 저평가된 이런 비즈니스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밸류로 봐서나 아니면 성장성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천을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저평가된 두 번째 기업을 살펴볼 텐데, 이번 기업은 캐터필러입니다. 캐터필러 역시 제가 미주온의 오미주 뉴스를 통해서 여러 번 언급을 드린 이런 기업 종목인데요. 자,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S&P 500에 비해서 언더퍼폼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우버만큼 마이너스를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S&P 500이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였던 2021년의 성적표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를 제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어드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이 주식을 더블링 다운했다. 2배로 그 보유량을 늘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 프레시 피크 리스트, 그래서 가장 좋은 종목들을 모아놓은 이런 리스트에 이번에 새롭게 캐터필러를 추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이름이 보이네요. 미시아 도브레라는 사람이 그렇게
전망을 해주고 있고요. 자, 우리가 보기에 캐터필라는 가장 저평가된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2022년 내년이죠. 내후년까지의 어닝 포텐셜을 봤을 때, 그래서 이 기업이 만들어내는 실적에 비해서 지금 그 멀티플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악재는 있습니다. 그 중국 쪽에 디맨드가 굉장히 좀 약해지고 있다. 따라서 커다란 마켓 중에 하나인 중국 쪽의 디맨드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장비 역시도 전기 쪽으로 흘러나가는 이런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중장비를 전기로 실현시켜주는 이런 기업들 중에서는 최고의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캐터필러가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에 미국 쪽의 인프라 빌이 통과가 됐잖아요. 1조 달러가 넘는 거대한 자금을 지금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라고 통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최고의 혜택을 받을 주식이 바로 캐터필러다. 아무래도 중장비가 많이 사용되겠죠. 도로라든지 항만시설, 철도 같은 것을 이게 개보수를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캐터필러에는 다이렉트하게 영향이 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캐프리 홀딩즈라는 기업도 이번에 언급이 됐는데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MSCI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MSCI는 모간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의 약자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 주식 시장의 종목들을 가지고 지수로 표시해주는 이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SCI가 이번에 발표를 했다. 뭐를 발표했냐면 2021년 11월 달에 이번에 세미 애뉴얼 인덱스 리뷰가 있다고 합니다. 1년에 2번씩 그 지수별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리뷰해서 좀 버릴 종목은 버리고요. 새롭게 포함될 종목들은 편입하고 이러한 그 리밸런싱을 1년에 2번 하는데 1월 11월 달에 이번에 시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커다란 변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변화는 뭐냐면 MSCI US 프라임 마켓 750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을 보시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미국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커다란 기업 750개를 포함하는 지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커다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750 인덱스에 20개의 종목이 새롭게 편입이 됐고요. 대신 21개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20개가 들어갔는데 21개가 빠져나간 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왜 일어나냐면 한 개의 종목이 티커가 2개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만들어지는 이 모든 변화는 11월 30일 기준으로 발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좀 반가운 이름들이 이번에 포함이 됐는데요. 루시드 그룹이 포함이 됐고요. 에어비앤비, 코인베이스, 그리고 소파이도 포함이 됐네요. 업스타트, 이런 종목들이 이번에 새롭게 프라임 마켓 750 인덱스 미국 쪽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그 문서를 좀 살펴봤는데요. 방금 전에 언급한 네임들, 그 에어비앤비도 보이죠. 근데 도어대시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고 계시면, 그리고 어펌 역시도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로빈후드도 보이죠. 그리고 UiPath,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UiPath도 이번에 포함이 됐다. 그리고 아사나도 보이고요. Five9 이번에 포함된 종목들이 이렇게 20개 정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에 포함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항상 있거든요. 보시면 뱅가드 라지캡 EPS라는 굉장히 좀 인기 있는 그런 ETF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 있는 가장 시가총액이 큰 그런 600개나 700개 정도의 주식을 포함하고 있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번에 이 MSCI에서 만든 그 US 에퀴티 인덱스에 포함된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루시드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코인베이스, 소파이, 업스타트, 아까 본 어펀 같은 기업들은 이 ETF가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효과를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에는요, 굉장히 커다란 뉴스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135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J&J, 존슨앤존슨이라는 기업이 기업을 분할한다는 발표를 했거든요. 기업 분할은요, 주식 분할하고는 다릅니다. 기업 자체가 두 개로 갈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좀 궁금해지잖아요. 따라서 이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J&J가 이번에 플래닝,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두 개의 기업으로 이게 띄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개의 종목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는 종목 외에 하나가 더 추가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금요일 날 J&J가 발표하기를 하우스홀드 네임, 하우스홀드 네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이용하는 이런 일상용품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밴드에이드라든지 타이레놀, 그리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베이비 파우더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베이비 파우더, 샴푸, 비누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요, 하나의 그 비즈니스로 띄어져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한편에 있는 비즈니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J&J는 이번에 백신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제약회사 쪽에도 굉장히 기술력이 발달한 회사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좀 발전이 왕성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회사를 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개의 기업을 갖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드러그랑 디바이스 포커스 컴퍼니,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이라든지 그리고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 J&J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그 기업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컨슈머 비즈니스, 우리가 일상에 사용하는 베이비 파우더라든지 타이레놀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비즈니스를 따로 띄어서 하나의 그 기업으로 새롭게 창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몇 개의 주식을 어떻게 받게 될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하나의 주식을 J&J에 투자하고 있으면 이게 두 개의 기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과연 주식 개수가 5대 5로 갈 건지 아니면 6대 4인지 7대 3인지 이것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다. 따라서 첫 번째 기업은 아까 그 제약사라 그랬죠. 제약사는 J&J를 그대로 가져가고요. 두 번째 기업, 즉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타이레놀, 뭐 베이비 존슨 크림,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그런 기업은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J&J의 주주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그 어카운트에 새로운 종목이 하나 갑자기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것은 여기 정리가 돼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내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별다른 변화는 없다. 왜냐하면 한 1년이나 1년 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죠. 조금 더 좀 지켜봐야 계획이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프랙셔널 시어는 어떻게 되나요? 즉 한 주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프랙셔널 시어라는 것은 소수점 투자를 한 이런 투자자를 얘기하는데 그 경우에는요, 다를 점이 하나도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만약에 비율이 7대 3으로 결정이 나게 되면 이 7대 3으로 이 소수점 투자한 금액도 갈라서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J&J 같은 경우는 디비던드가 있잖아요. 배당금이 있기 때문에 이 배당금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할 수가 있는데, 이 배당금 역시도 단기간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리고 같은 어마운트 금액을 받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업이 분할을 하면서 나중에 그 구체적인 이 배당금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겠죠. 앞으로 이제 J&J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두 개를 계속해서 갖고 갈 건지 아니면 두 개 중에서 하나만 가져가고 하나는 팔 건지 아니면 둘 다 포기할 건지 좀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읽어볼 기사에는 쇼피파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번 기사의 제목에서 알려주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올라갔다. 지난주 금요일 날 보신 것처럼 12%나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12%나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올타임 하이, 즉 최고점을 찍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쇼피파이의 주가가 12%나 올라가면서 1669를 찍고 있다. 1669를 보면서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작년 이맘때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쇼피파이라는 기업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주식을 사고 싶었는데요. 그때 주가가 한 850, 870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한테 물어봤는데 PS 레이시오가 60인데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확신이 들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950부터 한 주 한 주 모아 나간 것이 쇼피파이인데 지금 보니까 벌써 1669까지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빨리 사지 못한 것이 조금 안타깝고요. 자, 쇼피파이가 세 번째 분기의 레비뉴 매출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전년에 비해서 46%나 급등해서 1.1 빌리언을 찍었다. 11억 달러죠. 여기서 이제 46% 성장한 걸 보고 뭐 성장주가 46% 올라간 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 뭐 로켓이라는 말을 쓰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2021년은요 지금 기준점이 되는 게 2020이잖아요. 따라서 작년에 이커머스가 최대 호황을 누린 그런 해였죠. 굉장히 좀 특별한 해였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46%가 늘어난 거죠.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들어서 이커머스 기업은 다 망할 것이다.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가 풀리면 이커머스를 누가 이용하겠느냐, 뭐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46%를 성장한 것은 굉장한 실적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이렇게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개의 파트너십이 그 주요한 이유라고 이번 기사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기업은 페이스북, 그죠? 메타입니다. 메타 플랫폼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오미주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페이스북은요 더 이상 소셜 메디어 그룹이 아니고 이 소셜 메디어와 이커머스를 조합해서 소셜 커머스를 굉장히 좀 강력하게 밀고 있잖아요. 소셜 커머스를 밀 때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한 기업이 바로 쇼피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에 가서요 이렇게 서칭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발견되면요 이제 이 물건을 사려고 결제를 하기 위해서 클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그 밑에서 구동이 되면서 이 쇼핑 익스피리언스를 도와주는 이러한 플랫폼이 쇼피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월마트랑도 지금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월마트닷컴에 가서 이 월마트의 물건을 그 온라인으로 사게 되면 그 밑에 구동되는 플랫폼 역시 쇼피파이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틱톡하고도 지금 최근에 파트너십을 결성했잖아요. 그래서 틱톡을 보다가 만약에 미니스토어 프론트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겼을 때 여기를 클릭해서 구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 쇼피파이가 구동하는 이 온라인 숍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 들어서 어펌하고 파트너십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uy Now, Pay Later.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상이잖아요. 이 외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펌인데 이 어펌과 파트너십이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에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좀 희소식으로 작용했던 것이 어펌인데요. 왜냐하면 어펌이 최근에 그들의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쇼피파이 이름을 거론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지티브 임팩트, 굉장히 좀 긍정적인 임팩트를 우리 성장에 안겨줬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연결이 돼 있는 상인의 숫자가 원래 6,500개에서 10만이 넘는 이런 숫자로 확대가 됐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쇼피파이에 연결돼 있는 상인들 중에서 어펌을 이용하는 그런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수치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죠. 이 수치를 보고 지금 마켓에서 이 쇼피파이에 대한 확신이 더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12%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제가 일론 머스크가 한 주 동안 테슬라 주식을 한 450만 주 정도 정리했다. 이런 소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자, 추가 업데이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 7억 달러 가치가 있는 테슬라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도했다라는 업데이트인데요. 자, 아무래도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롭게 발표된 SEC 파일링에 따르면 CEO인 일론 머스크가 63만 9,737주를 추가적으로 이번에 매도를 했는데요. 11월 11일 날 판매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 주식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7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판매한 방식은 한 번에 답한 것이 아니고요. 시리즈 업이니까 이 분할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기본기가 탄탄한 투자자죠. 그리고 이제 그 가격의 레인지를 보시면 1,056달러에서 1,100달러 정도의 사이에서 여러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떨어져서 현재 주가는 1,033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판매한 다음에 좀 주가가 떨어졌구나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새롭게 주식을 판매한 것은요. 지난주에만 5빌리언 정도, 50억 달러 정도의 가치를 판매한 이후에 추가적인 판매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지금까지 판매한 걸 다 합쳐도 아직 그 일론 머스크의 주식 중에 한 4%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공교연하게 얘기한 것이 내가 가진 주식 중에 10% 정도를 매도할 거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반도 오지 못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좀 횡보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분들,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 기회를 엿보고 있던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아직도 굉장히 비싼 상태인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1,000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안하시면서 투자의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서 미주은 시청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투자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컨텐츠가 분량 관계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방송이 되거든요. 저녁 시간에 방송될 2부 영상도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